경희 피레타 한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베제터병 중에서도 임상적으로 왜 발생하는지 또 발생 기전 치료 원칙,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번 시간에 베제터병이 왜 발생하는지, 자, 염증과 궤양은 왜 발생하는지, 자, 질병 발생의 근본적인 또 원인은 뭔지, 또 신분도가 내려가서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변화는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렸죠. 자, 이 임상적으로 치료 설명드리기 전에 자, 저번 시간에 간단한 강의 내용을 한번 더 써머리를 해드린다라면, 자, 모든 질병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자, 세포의 손상은 염증이다. 그런데 이 염증과 세포의 손상으로 인해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게 된다. 바로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긴다라고 그랬죠. 자, ATP 합성의 장애는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바로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이제 병리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자, 체열의 방출을 줄여라. 손발 끝에서 모공을 닫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합니다. 자, 열 에너지는 발생합니다. 그 열 에너지는 인체 골고루 분산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확 쏠려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동 루트, 그게 바로 환부가 되고 그 부위의 피부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이 바로 염증이다 그랬죠. 그런데 피부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동반하게 된다. 표면 장력의 약화는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응력이 강해진다. 자, 응력이 강해질 때 그 점막은 벗겨져 나간다. 바로 그게 궤양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염증과 궤양이 발생하는 질환, 바로 베제터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베제터에 대해서 한번 임상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베제터병을 그럼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죠. 자, 정의. 반복적인 구강 및 외음부 궤양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특히 왜 구강과 외음부의 궤양이 생길까를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고요. 자, 전방의 축농성의 홍채염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의, 재발성의, 특발성의 염증성 질환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자, 우리가 한번 저번 시간에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반복적인 구강과 외음부의 궤양이다. 왜 구강과 외음부 쪽으로 궤양이 생기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구강이면 구강인데 왜 외음부 쪽에도 생기죠? 그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는 경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팔다리의 모공은 닫혀져 있고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는 구강이든 외음부든 아니면 뭐 눈이든, 자, 홍채염은 눈 쪽이죠. 자, 아니면 코든 귀 쪽이든 열이 확 쏠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제터병은 특히 지금 구강, 성기 부위, 외음부, 그 다음에 안구 주변, 그쪽으로 열이 많이 쏠리는 겁니다. 자, 그때 염증이 되고 궤양이 되는 하나의 특징적인 증상을 베제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지금까지는 이 베제터가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논문상에 보면은 유전이다, 뭐 여러 가지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다, 또 자가 면역설이다, 이렇게. 자가 면역설도 알고 보면은 이 자가 면역 질환이 왜 발생하느냐? 자기를 비자기로 여겨서 자기를 공격해서 염증이 생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그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는 체온의 항상성을 위해서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모공을 닫았고, 모공이 닫힌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했고, 그 열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는 과정 속에서 피부 온도가 올라갔고, 바로 그게 염증이 되었다라는 거죠. 피부 온도가 올라간 게 자기를 비자기로 여겨서
자기를 공격해서 염증이 생겼다라고 저는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양한 원인설은 있지만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겁니다. 자, 저는 그럼 베제터의 발생 원인을 어떻게 보는 걸까요? 라는 건데 저는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이 다 베제터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아니면은 장기화됐든 간에 심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모든 요인들은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베제터의 증상을 한번 살펴보죠. 자, 구강 및 외음부의 궤양이다. 아까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구멍을 통해서 열이 방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강 외음부 눈 쪽으로 열이 확 방출이 될 때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 부위의 온도가 너무나 올라가면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응력이 강해져서 점막이 벗겨지는 궤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외에도 다형의 홍반성의 발진이 생긴다. 자, 다양한 홍반, 발적 상태죠. 홍반이라는 것은 피부 온도가 올라간 상태죠. 자, 홍반과 발진. 자, 어떤 세포막의 손상이라든지 피부 장벽이 벗겨졌을 때 발진, 혈청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발진 현상과 자, 창량의 농포성 구진. 자, 농포, 구진 다 왜 생긴다고요? 조직의 변형이죠. 조직의 변형은 표면 장력에 약하다. 농포, 구진도 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자, 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절성 홍반, 혈전성 정맥염까지도 생길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안아부의 동통. 왜 통증이 생길까요? 라는 이야기인데 아까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통증이라는 것은 강력한 어떤 압력이 가해졌을 때, 힘이 가해졌을 때 통증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았는데도 왜 안아부에 통증이 생길까? 바로 열이 과도하게 안아부로 쏠려서 방출이 될 때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표면 장력은 약해져서 응력이 강해져서 뭔가 밀어내는 힘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조직의 변형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통증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명입니다. 우리가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빛을 보면은 잘 안 보이는 거죠. 자, 수명. 포토포비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내 눈 쪽으로 열은 많이 쏠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또 빛이 들어오니까 빛을 싫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막염, 포도막염, 홍채 모양체염 다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한 어떤 안구 주변으로 열이 쏠릴 때 그 소기관들에 있어서의 조직의 온도,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다 염증이 되는 거죠. 자, 그 이외에도 베제터는 너무나 악화되면 피부의 점막, 조직의 점막이 탈락되는 거죠. 자, 탈락되면 우리가 장출혈이라든지 장천공도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제터의 발생 기전을 한번 쭉 도식화 한번 해볼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한 건데요. 자, 가장 베제터의 질병의 시작은 바로 세포의 손상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세포의 손상은 너무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포의 손상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의 장애가 초래된다. 자, ATP 합성의 장애는 열 발생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바로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 심부 온도의 저하는 체온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 감지를 해서 명령을 내리게 된다. 체열의 방출을 줄여라. 모공을 닫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닫히게 되면은 체열의 방출이 곤란해지겠죠. 자,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려서 방출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는 상승되고 바로 피부 온도의 상승이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염증 부위의 온도가 너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동반하고 표면 장력의 약화는 바로 응력이 강해지는 거죠. 자, 밀어내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때 조직이, 점막이 탈락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궤양이 생긴다는 거죠. 심한 경우는 피부 박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염증성의
궤양성의 질환, 바로 베제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베제터는 모든 어떤 점막, 특히 점막 위주의 염증과 궤양을 동반하는 질환을 베제터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러면은 베제터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자, 지금까지 한번 쭉 이 궁금증을 한번 풀어본다라면 뭐 어느 정도 이제 궁금증도 다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왜 구강 외음부 안 병변에 염증과 궤양이 잘 생기나라는 이야기죠. 자,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자꾸 쏠리는 경향이 있다. 그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그때 염증과 궤양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 자, 외음부, 안병변, 구강 이 부위에 뭐 세균과 바이러스가 잘 자라는 여건이 되어서 염증이 생겼다. 그거 아닙니다. 자, 제 이론은 열 에너지가 과도하게 쏠리는 그 부위가 바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이라는 겁니다. 열 에너지의 속성을 잘 이해할 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결절성 홍반이나 구지는 왜 발생하는가라는 거죠. 자, 그것은 표면 장력이 약해졌다. 표면 장력에 약하는 피부 온도의 상승이었다라는 거죠. 자, 표면 장력에 약하는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게 되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응력이 강해져서 조직에 변형이 왔다. 그때 결절과 구진이 생긴다. 자, 이제 이해가 쉽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자, 그렇다면은 또 한번 또 볼까요? 안하부의 통증은 왜 발생하는가라는 겁니다. 자, 과도한 열 에너지가 눈으로 많이 쏠려버렸다. 자, 눈 주위에 조직의 온도,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표면 장력은 약해져서 뭔가 응력이 강해졌다. 그때 통증이 유발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지금 새끼 손가락을 꽉 눌러보세요. 통증이 바로 생깁니다. 바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통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하부 쪽으로 무슨 힘이 작용했길래 통증이 생기나라는 이야기죠. 바로 저는 응력이 강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명, 포토포비아는 왜 발생하는가라죠. 바로 그것은 과도한 열 쏠림이 눈으로 많이 쏠려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안 부위의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햇볕이 쬐게 되면은 그게 바로 수명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베제터의 3대 치료 원칙, 이거 꼭 중요한 겁니다. 자, 염증 치료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겠다. 자, 열 쏠림을 치료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공을 열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피부 온도를 낮추면서 모공을 여는 방법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우나에 가면은 모공은 열리지만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아이스팩을 대면 피부 온도는 내려가지만 모공은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게 이 치료가 정말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피부 온도를 낮추면서 모공을 여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심부 온도를 높이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 모공은 열립니다. 자, 열린 모공을 통해서 열이 방출이 되는데 그때 서서히 땀의 분비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액화 현상인데 속의 온도가 올라가면 물은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는 기체가 됩니다. 기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바로 온도가 내려갈 때 온도가 우리가 저하될 때 액체가 되는 거죠. 바로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서 모공이 열리는 유일한 방법은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올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베제터병의 3대 치료 원칙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전신으로 분산을 시켜라. 자, 구강, 외음부, 안 부위로 열 쏠림을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럴 때만이 열이 안 쏠리게 되고 염증이 안 생기게 되고 궤양이 안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피부 온도가 높다고 세포 열 에너지 대사를 강제적으로 억제를 시키게 되면은 피부 온도, 심부 온도 둘 다 내려가 버립니다. 자, 피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염증과 궤양은 바로 진정되겠죠. 하지만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다치고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은 다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면 베제터병은 더더욱 치료가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만성화되고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이걸 명심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 베제터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우리가 심부온도 올리고 피부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 방법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약물, 식이, 생활, 운동요법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자, 한방치료는 속의 온도를 올려주는 이 온중 산안지제를 쓰게 되고 또 피부에 모공을 열어서 땀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는 발한 해표지제를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염증과 궤양 치료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청열 해독지제를 써서 자, 심부온도 올리고 피부온도 낮춰서 모공을 열어서 전신으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이러한 치료 처방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외에도 식이요법도 중요합니다. 자, 음식 하나하나가 하나의 약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어떤 이 강의 특성상 이 식이요법에 대해서 너무나 제한은 많은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심부온도 올라가고 또 어떤 음식은 심부온도가 낮추는지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체적인 것은 내원을 하게 될 경우 제가 집중적으로 좀 강의를 해서 그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요법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내가 방 안의 온도는 몇 도, 또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야만 내 심부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운동인데요. 자, 운동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너무나 이 차가운 환경에서 운동하지 말자. 그리고 자꾸 물속에서 하게 되면 이 저체온증으로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치료 다 한 이후에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우리가 수영을 한다든지 또 뭐 차가운 곳에서 뭐 등산을 한다든지 할 수도 다 있습니다. 자, 그러나 치료 기간에는 이 운동을 할 때는 좀 우리가 따뜻한 환경에서 땀이 좀 충분히 날 수 있는 쪽으로 운동을 좀 해줍사라는 부탁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 베제터병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게 왜 염증이 발생하는지, 왜 궤양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병리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모든 질병을 연구 치료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쉽게 이해될 수가 있어서 오늘 이러한 강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